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중요한 통계들을 좀 우리 한국과 비교를 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했죠. 오늘은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 통계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동남아시아를 이해하고 또 비교해 보는데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세 가지 지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그 상대방 나라의 어떤 경제 수준을 볼 적에 1인당 국민 소득을 보고 있죠.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 그 다음에 인간 개발, UN에서 나오는 인간 개발 지수, HDI 지수와 중위 연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1인당 국민소득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사용하는 것이 GDP, 국내 총생산, 1년 동안의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눈 것. 이것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 통계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이 아무래도 기준이 돼야 되겠죠. 우리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몇 년 전서부터 드디어 32,000달러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즉 30,000달러 수준으로 올라섰고요. 2019년 통계에서는 32,000불로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민소득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걸 보니까 31,700불 정도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32,000불로 놓고서 생각을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이 넘는 나라다. 이거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동남아시아와 비교를 해보죠. 자, 한국의 32,000불과 같은 나라가 하나 있어요. 예, 이거는 바로 브루나이입니다. 브루나이는 인구가 4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만은 이 나라의 국민소득은 우리와 우연히도 같은 32,000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싱가포르입니다. 자, 싱가포르의 국민소득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58,000달러입니다. 58,000달러라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한 1.7배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하고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 다음이 동남아시아로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태국이죠. 말레이시아입니다. 예, 말레이시아는 10,000불이 넘는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1,000불인데요. 11,000불이면은 동남아시아로 보게 되면 이제 3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00불 이하로 대부분 다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이제 태국이 여기에 첫 번째 해당이 되는데 태국은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7,500달러. 그래서 7,500달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수준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이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으로 가겠는데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거의 유사합니다. 인도네시아는 4,000달러고요. 필리핀은 3,800달러니까요. 예, 그래서 4,000달러 수준이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인구는 말씀드렸듯이 2억 6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그런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고요. 필리핀도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두 나라가 일단 1인당 국민소득은 인도네시아가 4,000달러 수준, 그 다음에 필리핀도 거의 4,000달러 수준인 3,800달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더 내려가는데요. 이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동남아시아의 CLMV 국가들,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이제 후발 개도국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다 대륙부에 속하는 나라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앞선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 2,500달러입니다. 베트남 인구도 거의 1억이 다 된다고 얘기 드렸죠. 2,500달러 수준이니까 상당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가 거의 유사해요. 베트남과 라오스는 인구가 700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 소국이죠. 그래서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은 2,400달러로 베트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얀마와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가 1,500달러, 미얀마가 1,400달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장 저개발 국가다라고 이런 축으로다가 들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가 1,500, 미얀마가 1,400달러라고 하니까 이건 결국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1년 국민의 1인당 소득이 1,000불에서 2,000불도 안 되는 수준에 있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다. 이렇게
비교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두 나라를 보는데 많은 참고가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인간개발지수, UN에서 발표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수인데요. 이거는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은 물론 고려를 하고요. 즉, HDI 지수라고 부르는 이거는 1인당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그 나라의 평균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죠. 얼마나 오래 사는가.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나라의 문맹률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맹률, 이건 그 나라의 교육의 수준을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통계가 뭐냐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유아 사망률, 이건 그 나라의 모자 보건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즉 의료 수준과 이러한 생활의 어떤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계가 바로 영유아 사망률이거든요. 이처럼 한 4가지 정도의 중요한 경제사회적 통계를 합쳐서 이걸 종합을 해서 보여주는 통계가 유엔에서 나오는 HDI,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 지수인데요. 이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중요한 통계입니다. 즉, 그 나라의 경제 수준뿐 아니고 생활 수준 여러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보여주는 지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 나라의 생활 수준 또는 삶의 수준 또는 후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걸 봤을 적에 이거는 지수기 때문에 0.9, 그러니까 1.0이 제일 높은 수준이고요. 0.0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0.90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제 세계 순위인데요. 22위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을 다 평가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순위로만 보더라도 한국이 22위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우리가 HDI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삶의 수준과 사회복지적인 수준 이런 것들이 세계 거의 탑 수준에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좀 받아들이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싱가포르를 한번 보세요. 싱가포르는 그런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높습니다. 0.93이고요. 세계 순위는 8위입니다. 즉 세계 탑 10 안에 들어가는 HDI 지수로서 이러한 세계적인 소위 후생 복지를 누리고 있는 또 그렇게 평가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사실 뚝 떨어져요. 그 중에 물론 브루나이가 0.85로서 세계 42위 수준이라면은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 대개 이제 1인당 국민소득 수준하고 HDI 지수가 좀 엇비슷하게 나가기는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0.80이 HDI 지수인데요. 세계 57위입니다. 60위 안에는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이 태국이 0.75고요. 그리고 이것이 100위 안에는 들어오는 83위 수준인데 그 다음은 전부 동남아 나라들은 다 100위권 밖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가 0.69, 115위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이 0.69, 116위고요. 그 다음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0.69인데 그 밑으로 해서 111위입니다. 그래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HDI 지수로 봤을 적엔 세계 순위 마저도 거의 유사한 수준의 세 나라가 동률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지막으로 라오스가 있고요. 0.60 해서 137위. 그 다음에 역시 가장 낮은 수준의 캄보디아와 미얀마가 또 거의 동률입니다. 0.58, 미얀마가 0.57 해서 146위, 147위 해서 그러면 그 뒤에는 물론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쭉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캄보디아와 미얀마의 수준은 세계 인간개발 지수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좀 하위에 해당을 한다 하는 것이 동남아 전체 나라들의 순위가 그래서 싱가포르는 세계 탑 수준이면서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는 나라들까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이 동남아시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위 연령, 그 사회의 어떤 나이죠. 나이가 어느 정도가 평균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은 41입니다. 즉 41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고령사회 쪽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한국의 중위 연령, 즉 가운데에 있는 나이죠. 이것이 41살이라면은 비해서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젊은 나라들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40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유사하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은 태국도 38세니까 우리의 뭐 비에 못지는 않지만 상당히 여기도 그렇게 젊은 나라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위 연령에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나라들은요, 베트남이 30세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굉장히 젊은 나라죠. 그러니까 30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20세로다가 중위 연령이 돼 있어요. 미얀마도 28세, 캄보디아가 24세, 라오스가 23세,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2억 6천만 인구의 인도네시아의 중위 연령이 28세입니다. 말레이시아도 28세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 24살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는 이런 청년층들이 굉장히 두텁게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동남아시아를 이해하시는데 좋은 비교 자료로서 경제, 사회, 통계, 1인당 국민소득, 그다음에 인간개발지수, HDI 지수, 그다음에 중위 연령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